저는 이제 시니어들, 액티브 시니어들 어떻게 하면 50대 분들이 활기차게 지내실 수 있을까라는 고민을 했다가 점점점 지내다 보니까 이거 40대도 문제인데? 그리고 60대도 문제인데? 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나이들이라는 게 누구한테 특정한 게 아니라 모두한테 찾아오는 삶의 여정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나를 위해서 또 우리를 위해서 어떻게 하면 길을 탐색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으로 여러 가지 활동들을 해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모두가 말씀하시는 게 당연히 건강, 그리고 이제 관계, 또 하나가 뭐냐면 돈벌이에요. 한 달에 500만 원을 버는 거는 쉽지 않아요. 근데 한 달에 100만 원을 버는 거는 의외로 쉬워요. 그래서 소소한 취업들도 건의해줄 수 있을 것 같고, 지금 정부가 일자리 관련해서 안 맞는 미스매칭 시장이 커지다 보니까 다양한 정책적인 사업들을 펼치고 있어요. 정부 사업 관련된 것도 내 아이디어가 있으면 시도해볼 만한 것들이 여러 개 있어가지고 그런 것도 보실 수 있고, 당연히 요즘 귀산촌 정착하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농사를 짓겠다는 분, 아니면 산에 들어가시겠다는 분, 그래서 그 텔레비전 프로도 엄청 인기가 있잖아요. 그 산속에서 사는 거, 그런 것처럼 이제 실제로 저렇게 사시는 분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고요. 그리고 제가 세상은 넓고 할 일은 많지만 자기 객관화랑 애쓰는 거는 여전히 중요한 포인트인 것 같아요. 그래서 회사도 되게 여러 개 다녀봤고 창업도 몇 번 해봤는데, 그리고 봉사활동 관련된 일도 해봤는데, 앞으로 나아갈 때 돈 버는 게 되게 중요하더라 라는 생각을 했고요. 맨날 얘기하는 거예요. 아까 이제 자기 객관화가 필요하다고 했는데요. 일이라는 건요, 그냥 일을 해서 돈이 바로 되지는 않아요. 시장에서 이 일에 대한 값어치를 정당하게 평가해서 줘야 되거든요. 근데 그 정당하게 평가라는 거에는 되게 많은 요소들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하고 싶은 일이 뭔지, 할 수 있는 일이 뭔지, 해야만 하는 일이 뭔지, 이 세 가지 축이 항상 움직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걸 잘 판단하지 못하면 나의 능력은, 나의 역량은 이따만큼 있는데 왜 시장에서 나를 요만큼밖에 쳐주지 않지? 아니면 또 반대로 되게 큰 일을 할 수 있는데, 그런 기술을 갖고 있는데 되게 적은 돈을 받으면서 일하는, 그래서 이 부분이 제법 중요한 것 같아요. 서데이즈는 당신 삶의 의미를 찾아가는 순간입니다 라고 말은 하지만, 거창하지만 실제로는 굉장히 힘들다는 거, 하루하루 애쓰고 있다는 거까지 말씀드리면서 저 마무리할게요. 감사합니다. 50대가 취업자 수가 제일 많다고 했는데 퇴직 나이는 50대 초반입니다. 그러면 대체 다들 어디에 계신 걸까요? 통계적으로 7명 중에 한 73% 정도가 임금 근로자로 활동을 하신다고 합니다. 그리고 한 27%, 8% 정도가 비임금 근로자인데요. 이 비임금 근로자가 뭐냐면 개인 사업자, 개인 사업을 하시거나 무급으로 가족을 이렇게 자영업 하실 때 도움을 주신다거나 하는 비임금 근로자가 20%에서 30% 사이라고 합니다. 그럼 임금 근로자는 72%, 3%인데 이 중에 정규직은 70%가 안 된대요. 일자리 수는 40대 480만 개에서 정점을 찍고 50대부터 내려와요. 창업하시는 분들은 어떻게 하고 계실까? 이렇게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냐면요, 수요가 높은 곳을 준비한다. 파크 골프가 굉장히 많이 잡히고 있습니다. 근데 이거를 이제 우리는 커리어적인 입장에서 볼 거잖아요. 파크 골프 강사를 했더니 그렇게 나를 찾는 사람들이 많더라. 뭐만 하더라도 앞에 시니어 붙이잖아요. 그럼 다 해결돼요. 예를 들어서 요즘 완전 핫한 GPT, 챗 GPT가 나온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걔네들이나 우리들이나 어차피 같이 배워야 되는 실정입니다. 근데 앞에 시니어 GPT 강사라고 붙잖아요. 그러면 평생학습기관이나 이런 데서 어서 오십시오 이렇게 해서 막 요즘 거기도 막 부인날이래요. 그만큼 앞에 시니어를 붙이면 굉장히 파워풀한 직업이 되는 거예요. 직업이 되는 건데 몇 개 가져왔습니다. 뭐냐면 이거는 너무 대중적이죠. 시니어 모델, 시니어 운동법을 그냥 유튜브에 올리기만 했더니 스타가 되셨어요. 이처럼 시니어라는 단어는 굉장히 파워풀합니다. 우리가 약간 시니어라는 단어를 나한테 붙이면 뭔가 좀 부정적인 이미지인 것 같잖아요. 근데 그거를 다시 바꿔 말하면 청년들은 시니어라는 단어를 사용할 수
가지고 있는 단어, 고유한 직업으로, 고유한 커리어로 만들 수 있거든요. 창업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돈을 쓰는 창업이 있고요. 돈을 쓰지 않는 창업이 있어요. 저는 돈을 쓰지 않는 창업만 8년 정도 해왔습니다. 대부분 30년, 20년 이상 커리어를 쌓은 분들이 자기의 노하우를 표현할 줄을 몰라요. 그게 굉장히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블로그만 시작해서 제가 3개월 만에 월 400만 원 정도를 벌기 시작했어요. 저는 제 이야기, 해외 영업이라든지 제가 했던 커리어를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많이 배워야 될 것 같잖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글 쓰는 것, 인터넷에다 글 쓰는 게 시작인 거예요. 근데 내가 적어도 10년, 20년 했는데 그분들한테 글 쓰라고 하면 뭐라고 하는지 알아요? 아, 저 전문성 없어요. 저 전문성이 없어서 아직 연구가 안 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전문성, 우리가 말하는 전문성의 글이 누구를 지목하냐면 다 시작하는 사람을 지목하거든요. 따라서 아까 챗GPT도 그게 말이 되는 게 챗GPT를 아예 모르는 시작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일주일 동안 열심히 공부한 사람이 가르쳐주는 건 말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저 타이틀, 제 역할이 총 9개예요. 다양한 걸 합니다. 어떤 때는 이 2개가 안 되고 어떤 때는 이 2개가 안 되고 이렇게 왔다 갔다 하지만 전체 수익은 1000만 원 정도로 지난 8년 정도 유지해 왔어요. 결국에는 내 글이 영업사원이었던 거예요. 내가 저 블로그밖에 안 했거든요. 지금도 블로그만 해요. 블로그 찬양용자가 아니라 블로그에 내 글을 일주일에 2개씩 계속 올렸어요. 한 번은 취업, 한 번은 외국계 취업. 그럼 예를 들어 저기 아까 챗GPT랑 시니어 그 좋은 키워드 주셨잖아요. 그러면 오늘부터 배워서 챗GPT 그다음 시니어 2개 키워드를 넣어서 블로그 제목글을 넣고 내용들을 계속 올리면 연락이 안 올까요? 반드시 한 달 안에 강사 섭외로 오실 겁니다. 그렇게 1개, 2개 나의 역할을 찾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하고자 하는 말은 나의 쓸모를 확장시켜라. 근데 많은 사람들이 블로그를 키우는데 문제가 뭐냐면 블로그만 키워요. 서비스가 없습니다. 서비스를 만드셔야 돼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이력서를 첨삭해주는 걸로 시작을 했어요. 지금은 이력서를 첨삭해주지 않아요. 왜냐면 워낙에 많은 사람들이 첨삭해주니까. 그래서 이력서를 잘 쓰는 법을 블로그로 한 10개쯤 올리는 순간 고객이 나타났어요. 그래서 제가 처음에 3만 원을 받았어요. 그렇게 해서 정확히 제가 블로그를 시작한 지 3개월 만에 영문 이력서를 한 달에 40명을 받게 됩니다. 그때 이제 느꼈죠. 내가 생산자가 되면, 내가 크리에이터가 되면 사람들을 울릴 수 있고 사람들에게 울림을 주면, 정보나 울림을 주면 그게 나의 서비스가 될 수 있구나. 지날 보니까 그 방법론과 매뉴얼을 가지고 해결되지 못하는 일들이 너무 많더라고요. 책방을 오픈을 하고 70만 원 첫 달 매출이었고요. 140, 200만 원, 300만 원까지 첫 달,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달 매출을 찍어봤어요. 근데 책방 사업의 특징이 있는데요. 이 중에 커스터머 릴레이션십만 강화가 됩니다. 문제는 뭐냐면 이 레비뉴가 전혀 의미가 없어요. 수익 모델이라 하면요, 이러한 사업에 필요한 여러 가지 구성 요소들을 유기적으로 배열한 이러한 구조적인 관점에서 하나를 보고, 두 번째는 내가 판매하는 상품에 대한, 아이템에 대한 가격이라는 요소를 가지고 대표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 이 상품 관점에서의 이런 고민들. 그래서 사업 모델과 상품들이 정리가 돼서 돈을 어떤 구조로 벌 것인지에 대한 이런 형태, 이게 수익 모델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아이템이 요즘에 유명할 것 같아요, 저런 아이템이 유명할 것 같아요, 되게 좋은 정보입니다. 저도 막 노트에다 아까 막 적어놨어요. 아, 나도 파크 골프 해봐야 되나? 책방 팔아가지고 뭐 해볼까? 뭐 이것도 상품 관점에서. 그런데 이 사업을 하면서 이걸 어떤 구조로 풀어낼 것인지에 대한 구조적인 관점에서 보는데, 이걸 가지고 두 가지가 합쳐져야 돈을, 내가 뭔가 팔아서 남기는 사업, 혹은 자산 가치가 쌓여지는 사업, 현금 흐름이 아주 원활한 이런 사업들, 이런 관점에서 수익 모델을 고민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런 것들은요, 저는 방법론과 매뉴얼로 설명할 수 있는 부분이 분명히 있지만, 좀 더 근본적으로 내 업의 본질이 뭔가에 대한 통찰이 좀 필요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오늘 제 시간은 다 돼서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물어보시는 걸로 하고 오늘 와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